안녕하세요. 주희쌤입니다. 이런 형태로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11월이네요.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또 학년 말까지 다가오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수업 이야기,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주, 이번주 열심히 진행했던 과정 드라마 수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과정 드라마는 저에게도 첫 도전 같은 수업이었어요. 과정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수업을 마친 후에 아이들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그만큼 또 보람도 많이 느꼈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업을 선생님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는요, 제가 왜 과정 드라마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게 됐는지 그 동기, 그리고 실제 진행 시에 중점을 두었던 부분과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점과 성찰했던 점들을 소개해드리는 형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학교에서 영상 촬영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 돼가지고 사진과 텍스트 형태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 썼던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수업의 진행 과정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반 과정 드라마의 주제는 토끼와 거북이였는데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참고했던 수업과 책에서 이 테마를 다루고 있어서 저 역시 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반 아이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 이 초능력이라는 테마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인 주제가 초능력 토끼와 거북이가 됐고요. 여기 보이는 이런 사진들은 처음 PPT 만들 때는 제가 다른 선생님의 사진 자료를 넣었었는데 지금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 반 아이들의 수업 모습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먼저 준비 과정부터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과정 드라마를 그냥 막 하게 된 건 아니고요. 동료 장학을 통해서 저희 학교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나도 이거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정 드라마를 하게 됐고요. 수업 자료나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동료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좀 이론적인 어떤 탄탄함을 갖추고 싶어서 제가 도서를 추천받아서 읽게 됐는데 김주연 선생님이 쓰신 생각이 터지는 교실 드라마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수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멀리 떨어져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현재 우리 교실, 지금 여기에 문제로 가져오는데 포커스를 둘 것. 그다음 두 번째, 연극에서 말하는 그 미적 몰입. 아이들이 활동에 굉장히 몰입하면서 뭔가 깨닫거든요. 그 미적 몰입과 비판적 바라보기를 강조하는 수업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드라마에 포커스가 있지만 저희 반 아이들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책 만들기까지 함께 함으로써 좀 발표나 이런 거에 소극적인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라마 외에도 우리 반만의 책 만들기를 추가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많이 참고해가지고 일단 수업의 목표를 먼저 잡았거든요. 과정 드라마가 삶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옴으로써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게 뭐 공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판적 사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마음 살피는 데 방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 반의 생각이 담긴 이야기를 만들고 공연하면서 궁극적으로 나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함께 살피는 것이 저는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구상을 해봤어요. 여기는 일단 빠져 있는데 도덕과 성취 기준도 좀 추가를 했고 그 외에 뭐 창체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 뭐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들도 함께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까지 추가해서 수업의 흐름을 짜게 됐고요. 이 수업의 흐름은 책과 다른 선생님의 그 흐름을 많이 참고했지만 저희 반 아이들에 맞게끔 시간 분배나 아니면은 이런 식의 성취 기준은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었던 것 같아요. 수업의 내용을 항상 고민을 할 때는 저희가 성취 기준을 꼭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성취 기준을 찾기도 하고 성취 기준을 보면서 수업의 내용을 떠올리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번 수업은 도덕과에 있는 이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에 좀 방점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문학 작품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국어과의 성취 기준, 그리고 그림책을 만들면서 이런 미술과의 성취 기준들도 함께 가져와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마음을 살피고 또 비판적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수업 내용을 다룰 때 여기 세 가지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가지고 인터넷 댓글 예절, 그다음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친구의 마음 헤아리고 위로하는 것들을 제가 성취 기준에는 없지만 창체의 성취 기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고 교사만의 성취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활동지를 만들고 활동지 안에 수업 및 평가 계획, 그리고 수업 내용, 평가 결과까지 한 번에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수업은 아무래도 연극이다 보니까 활동지를 만들어서 쓰게 되면 아이들이 기록하는 데 너무 포커스가 있을 것 같아서 활동지를 만들지 않았고, 대신에 수업의 그 진행 과정을 아이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PPT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께도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총 이렇게 10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로 우리 반만의 이야기 만들기, 그리고 이걸 다시 그림책으로 만들기,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한번 정리되고 나면 그 중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면서 네티켓 지도하기, 역할극 준비하고 진행하기,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상한 소문 만들기, 정지 장면 만들기를 통해서 마음 살펴주기, 동영상 장면 만들기를 통해서 어떤 극복하는 힘, 의지나 동기 같은 거 좀 심어주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뒷이야기 상상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활동이 끝났을 때 그냥 재밌었다가 아니라 여기서 배운 게 뭔지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성찰하기 단계를 넣었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야기 만들기 단계가 처음이에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정해주고 중간 부분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한 명씩 만들게 되는데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앞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되 자신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고요. 저희 반 아이들은 18명이어가지고 이렇게 20번까지 이야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일단 아셔야 뒷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했는데 처음으로 이야기를 만든 아이가 분신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간이동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이제 초능력으로 이야기가 흘러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초능력을 가진 토끼가 몰래 초능력을 쓰면서 토끼가 이제 선수가 교체가 돼가지고 대신에 사자가 잠시 등장을 해요. 근데 사자가 다시 이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이제 거북이가 이기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거북이가 이기고 끝나면 좋은데 다시 토끼가 재시합을 또 하고, 이번에도 토끼는 결국 공정함을 지키지 않고 출발선을 지키지 않아서 거북이가 이기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플롯을 짤 때도 제가 과정 드라마 책에서 봤을 때 기승전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것들을 넣으면 좋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짝 유도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자신이 만든 이야기에 맞춰서 글과 그림으로 그리고 한 권의 이야기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요, 그냥 그리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패드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찾아서 그리게끔 했고요. 그림책이라는 게 글과 이야기가 합해져서 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모든 내용을 글에 쓸 필요도 없고 그림에 그릴 필요도 없다. 둘이 합쳐져서 이해가 되면 된다라는 점을 좀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책까지 만들고 나면 본격적으로 과정 드라마 활동들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활동이 바로 응원 댓글 달아주기 활동이었어요. 이제 상황을 주고 거기서 해야 될 역할을 설명하는데, 응원 댓글의 상황은 이거였거든요. 유튜브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생중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마을과 거북마을 주민들이 이 생중계를 보면서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토끼마을 사람이 될지 거북마을 사람이 될지 고르고 토끼와 거북이에게 응원 댓글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마음을 전하되 이제 네티켓을 지키는 것인데, 제가 네티켓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원래 제가 본 수업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토끼에게 댓글 달아주기, 거북이에게 댓글 달아주기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과정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상황에 몰입할 수 있으려면 어느 한 역할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아이들 모두 이제 토끼마을 주민과 거북마을 주민이라는 역할을 갖게 되고 그 역할에 맞춰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좀 더 몰입감이 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댓글 달아주다가 막 싸움이 크게 나가지고 아이들끼리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갔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애들이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역할극을 하게 되는데요. 역할극을 하는 상황은 이제 토끼하고 거북이가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에요. 원래는 즉흥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반은 아직 3학년이라서 즉흥극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또 역할을 모두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8명을 1팀과 2팀으로 나눠서 각각 하나의 역할을 모두 다 맡게 했어요. 그리고 1팀이 공연을 할 때 2팀은 마을 주민이 돼가지고 응원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피켓을 들고. 네. 이래서 순간순간 아이들이 모든 그 역할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데 방점을 뒀고요. 미리 이렇게 뭐 응원 팻말 이름표도 만들고, 이게 인터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질문을 미리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궁금한 점 있어요 해가지고 질문지를 미리 뽑고 이것들을 기자들한테 줘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왔어요. 3학년이라서 질문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준비가 끝나면 이렇게 상황을 줬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기자회견장에 도착하고 마을 주민들이 몰려오자 경비원이 저지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 뒤 퇴장합니다. 이 부분 이제 포인트죠. 아이들이 잘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여기 이제 마을 주민, 뭐 기자, 그다음에 경호원, 뭐 사진 기자, 그다음에 뭐 거북이, 토끼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다 부여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실제 수업 장면인데 저희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연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돌아보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해본 느낌을 서로 나눴는데 아이들이 가장 잘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꼭 표현해 달라고 해서 예시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한 활동은 이제 이상한 소문 만들기인데, 학교폭력 예방교육,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상황은 거북이와 토끼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거북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를 뽑은 다음에 한 명씩 거북이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옆으로 전달해서. 그래서 18명이 지나고 다시 이렇게 거북이한테 소문이 왔을 때 얼마나 이야기가 부풀려지는지를 좀 알아보는 과정이거든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거북이를 뽑았는데 저희 반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뽑혔고 굉장히 몰입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나서 거북이가 막 울었거든요. 마지막 소문이 뭐였냐면은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리에다가 무슨 모터 장치를 달았고 그걸 심판이 알았는데 심판이 친척이라서 거북이를 눈 감아줬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긴 거다라는 이제 마지막 소문이 만들어졌거든요. 앞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부풀리면서 되게 과장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북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마음이 어때? 그랬더니 거북이 역할을 맡은 친구가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북이가 몰입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미안해하고 그 얘기를 믿으면 안 되겠다, 혹은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점을 둬서 가르치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는데, 소문이나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되고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 차시에 좀 가르치고 싶었고요. 특히나 저희 반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많아요. 친구들끼리 싸우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전할 때 부풀리거나 좀 과장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학급에서 혹은 생활에서 이야기를 전하고 들을 때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다음 활동이 이제 거북이를 위로하는 건데, 거북이가 굉장히 슬프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북이 집안의 물건이 돼가지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거북이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안방, 마당, 욕실 이런 식으로 장소마다 한 물건이 돼서 아이를 위로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마당에 있는 친구가 공이 돼서 거북아 나를 차면서 스트레스 풀어, 뭐 샤워기가 돼서 뭐 나의 따뜻한 물로 몸을 녹이면서 뭐 긴장을 풀어,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해주면서 거북이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은 거북이의 마음을 살폈는데, 거북이가 정말 한 장소 지날 때마다 표정이 진짜 밝아졌거든요. 그러면서 거북이도 아이들이 해주는 말이 진짜 큰 위로가 됐다고 했고, 아이들도 거북이의 기분을 풀어줘서 기분이 되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급에서나 혹은 생활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야겠다라는 소감을 말해서, 그 장면이 저는 이 수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북이가 힘을 얻고 나면 동영상으로 거북이의 그 운동 장면을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요. 성취 기준에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강조해서 아이들한테 실감 나게 좀 해달라고 했고, 예를 들면 런닝머신에서 운동하는 건데 기계 뭐 작동시키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 뭐 거북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거북이가 운동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북이한테 토끼가 명예회복을 위해 재대결을 신청합니다. 내가 거북이라면 수락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18명이었잖아요. 9대9로 수락하겠다와 수락하지 않겠다가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상한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은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진짜 다시 대결을 하겠다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미 유명해졌기 때문에 다시 재대결을 해가지고 지면 이 명예와 이런 유명함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재대결 하지 않겠다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아쉬웠던 거, 내 삶에서 비슷한 경험,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된 내용을 쭉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번에는 활동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쓰고 모든 친구들이 다 발표를 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찰의 과정은 누구를 따라하거나 혹은 뭐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 2, 3, 4번 중에 하나라도 꼭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제가 내용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활동이 다 마무리됐고요. 이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수업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이 자기 수업을 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감정을 다시 쭉 이렇게 되새김질한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글쓰기로 자기의 배운 내용 그리고 감정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북이가 운동으로 자기의 그런 마음을 극복하는 걸 보고 시를 쓴 친구도 있었고, 친구가 악플 달아주다가 싸움 난 거 보고 역시 악플을 달면 안 된다 이렇게 쓴 친구도 있었고, 그냥 초능력 토끼와 거북이 수업 전반을 정리해본 친구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수업의 과정들을 옆반 친구들과도 좀 나누면 재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학급과 나누기 위해서 복도에 계속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게시해 가면서 함께 소통을 했어요. 참고로 이 수업은 이제 옆반에서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동료 교사들과 수업을 나누면서 계속 성찰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수업 살롱이라고 수업 나눔 동아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수업 코칭에 기반해서 수업을 나누고 있는데, 앞서 보셨던 10가지 장면 중에서 이상한 소문 만들기하고 정지 장면 만들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나눴는데, 그 두 장면이 수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선생님들께 교실을 열고 와서 봐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많은 선생님이 와줘서 수업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수업에서 의미 있었던 지점도 함께 발견해보고, 제가 모든 아이들을 볼 수 없잖아요. 제가 못 봤던 다른 아이들의 배움 지점들 함께 발견해주고, 이 수업으로 인해서 제가 성찰한 지점도 있지만 이제 또 제가 발견하지 못한 점은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더 나아갈 지점도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기가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처음 하는 과정 드라마 수업이었는데 옆에서 많이 이렇게 지지해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들이 끝나고 유튜브랑 블로그에 이제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작했는데, PPT는 수업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중간중간에 사진은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넣었거든요. 이렇게 넣어보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수업을 좀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도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누가 시킨 수업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수업을 하면서 굉장한 나름의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업이 한 2주 좀 넘게 2주 정도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일단 엄청난 몰입감을 보였거든요. 싸웠다고 하고 울기도 하고 뭐 화해도 하고, 이게 토끼와 거북이라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깊게 몰입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반 자치 동아리 중에 한 동아리가 거북이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 거북이를 보는 눈도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고, 앞서서 제가 뭐 네티켓이나 아니면 이상한 소문 만들기 같은 걸 중점적으로 지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비판적 사고력도 좀 기를 수 있었고, 연극이나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글과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지점을 각각 찾는데 마지막 부분에 아이들 보니까 그림 그리기가 좋았다는 친구도 있고 글쓰기가 좋았다는 친구도 있고 표현하는 게 좋았다는 친구도 있어서 각자 자기 장점을 살린 수업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중간중간에 계속 학급에서 있었던 일이나 아이들이 평소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예시들을 좀 많이 들어줌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공감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아이들 성찰을 보면서 느꼈던 점인데, 제가 계획할 때는 성취 기준에 있는 것들만 좀 넣다 보니까 한계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점 혹은 의미 있었던 지점을 찾는데 제가 계획한 것 이상의 것들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의 그런 경주를 통해서 공정함에 대해서 아이들이 깊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이들이 뭐 반칙을 하면 안 되고 규칙과 그런 공정성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좋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승자다라는 그런 가치를 좀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한 것 이상의 배움이 있어서 저 역시 좀 많이 성찰하게 된 지점이었고요. 일단 저는 교사로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고 그걸 해봄으로써 얻어지는 용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학교만큼 좋은 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과정 드라마라는 게 교육 연극의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이제 초보들도 사실 손쉽게 해볼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혹시 아이들이 굉장히 뭔가 몰입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나 성찰을 좀 이루는 수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과정 드라마 수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선생님들? 제 온라인 수업 나눔 의미 있으셨나요? 부족하지만 이런 제 수업 나눔이 아이들에게 좀 더 삶에 가까운 배움이 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선생님들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사실 원래는 제 수업의 과정을 브이로그 형태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수업 중 촬영에 제약이 생기면서 이렇게 자료 나눔 형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수업 장면을 실감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 면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선생님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주어진 여건 아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선생님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영상들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 영상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좋아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의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밖에 있는 모습들을 담아서 브이로그 영상들도 계속 제작할 예정인데요. 그 빈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영상들 많이 고민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상이 더 궁금하신다면 아래 제 인스타 주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 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자료 그리고 의미 있는 나눔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